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미국에서 2008년에 터졌고 2010년부터 한 12년 사이에 유로존이 터지면서 미국에서 터진 게 극복이 안 돼서 유럽에서 터진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외환위기도 우리나라부터 터진 건 아니죠. 아시아권까지 연쇄적으로 터졌죠. 지금은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주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이죠. 중국은 지금 아직 멀었고 유로 같은 경우는 유럽 나라들이 뭉친 거고 각 국가별로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나라를 한 군데를 뽑자라고 하면은 미국이죠. 그렇다면은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실 유동성 축소하고 있는 장세였어요. 그때부터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미중 무역전쟁을 터뜨렸고 중국에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끼치기 시작하면서 경제 위기 때는 유동성을 풀어라. 이거 리먼 터지고 나서 생긴 일이죠. 미국이야 어차피 소비 국가고 부족한 돈은 찍어내면 기축통화니까 가능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찍으면 환율 방어 문제도 있고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같이 돈을 어느 정도 풀고 금리도 낮췄다. 그런데 그 유동성 장세가 끝이 보인다는 거죠. 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옐런 의회에 부채 한도 상향을 거듭 요청. 그런데 거듭 요청하고 있음에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늘고 있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이렇게 늘었는데 요걸 한도를 안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공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자 지급 중단하면 패닉이 오죠. 왜? 국채 수요가 빠질 테니까. 국채도 안전자산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아예 한도를 못 올리진 않을 거다. 다만 지금 돈 풀 때가 아닌데 너무 돈 계속 풀고 있지 않냐? 돈 그만 풀어라. 돈 그만 풀면 한도 상향에 동의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까지 역대 최고를 찍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고 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큼 높다라고 하는 거.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물가 엄청나게 상승했죠. 돈도 많이 풀었고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였고 왜? 중국인들이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떨어져서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떨어졌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렸죠. 기준금리를 왜 올려요?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다.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신흥국들 보면 금리 엄청나게 높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 오래 들어갔었죠. 작년까지 신흥국이었다. 그런데 브라질 같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4% 이상 올려버리니까 왜? 물가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우선 테이퍼링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금리는 차차 생각하겠죠. 파월 의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 예전에 그냥 떨어뜨린 만큼 올린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가채 펀드 역대급 자금 홍수. 자금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물가채라는 게 뭐예요? 물가에 투자하는 거죠. 물가가 많이 오르면 많이 버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퍼펙트 스톰 이야기 나오고 있죠. 해상운임은 뭐 5배 뛰고 태풍도 있고 델타 변이도 있고 공급망이 교란이 됐는데 문제는 뭐예요? 소비는 살아났죠. 공급이 교란되고 소비가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더 뛰겠죠. 그런 상황에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쉬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막 퍼주니 포퓰리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이 포퓰리즘의 국가예요? 엄청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게 그대로 소비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문제가 생기니까 운임은 뛰고 그러면 이건 더 물가가 상승하는데 부채질하는 요소가 되겠죠. 운임이 이렇게 많이 좋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 닫았어요. 못 버텨서. 그러니까 소수 살아남은 업체들이 독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다 커버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운임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업체들이 막 생겨나고 충분히 공급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생산의 국가가 중국이고 소비의 국가가 미국이죠. 왜? 중국은 세계의 공장. 물론 이번에 미중 무역전쟁 터지면서 공장을 동남아 쪽으로 많이 옮기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중국에는 아직도 많은 생산력이 남아있다. 인건비가 싸죠.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지금 중국도 부동산 엄청 올라가지고 저출산 문제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 아직은 인구가 많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 버린다. 물론 원자재 가격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 수출하게 되면은 받는 나라들에게는 소비자 물가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한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안정은 돼야지 인플레이션이 길게 안 가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 원자재 폭등하고 원유 폭등하고 생산자 물가든 소비자 물가든 폭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드는 제품도 폭등하고 제품을 옮기는데도 폭등하고 재료를 옮기는데도 폭등하고 재료 자체가 가격이 폭등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냐.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장담할 수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시적이지 않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2월 얘기했는데 7, 8월 2달 만에 계속 당겨지고 있죠. 12월에서 11월 얘기했다가 10월 얘기했다가 벌써 9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달이 당겨졌어요.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미국 금리 인상 혹은 테이퍼링 뭐를 기준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용, 물가, 경제성장률. 이거 3가지로 간다고 그랬는데 얘네 둘은 이미 만족하고도 남았는데 고용이 약간 문제였죠. 그런데 고용 이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고용 엄청 많이 회복됐죠? 실업률 떨어졌죠? 거기에 플러스로 구인 건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고용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인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구인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고용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지원 끝나면 고용 회복 엄청 빨라질 것이다. 언제 정부 지원 끝나요? 9월. 언론에서 뭐 부동산 이야기할 때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온다. 수요 공급의 논리. 공급을 해라. 수요가 억제됐는데 무슨 공급이 더 필요하냐. 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의 논리에 따르면 어때요? 일자리의 공급은 많은데 일자리를 들어가는 수요는 적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수요가 많으면 월급을 좀 깎아서라도 사람들이 열심히 들어오려고 하겠죠. 반대로 그런데 진짜 구하는 사람들 많아. 저 사람들 빨리 잡아야 돼.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더 주는 거죠. 임금이 15달러 돌파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 대신에 소비도 늘지 않냐. 소비도 늘 수 있는데 문제는 고용 회복이 예전만큼 되지 않았으니까 소비 늘어나는 것보다 가격 상승이 더 가파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가 어느 정도 이미 회복됐고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생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주립, 연방은행, 테이퍼링 조속히 시작해야 된다. 연준에서는 얘기가 다르지만 각 주에서는 빨리 올려라. 지금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 연준 너무 비둘기파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가을부터 테이퍼링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9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온 거다.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이미 늦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냐?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테이퍼링 해? 그럴 때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물가가 폭등하기 전에 막는 게 원래 적절한 시점인데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미국 혼자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이미 테이퍼링 했어야 되는데 안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유동성 회수를 위해서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테이퍼링은 이미 시작됐다고 하죠. 기간 예고하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어때요? 여러 단계로 쪼개서 시행하고 있다. 영래포 금리 올리고 채권 매입 중단하고 이미 다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댓글 다는 인간들 미국에서 테이퍼링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데 라이트하우스 너는 뭔 개소리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테이퍼링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 단계로 쪼개서 시행한다. 다만 시장에 충격이 가지 않게 말을 그렇게 한다. 그럴 뿐이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지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몰랑 파월이 안 그랬어.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다. 그리고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더 빨리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인재 선진국 들어갔지만 신흥국 기간도 길었고 거기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수출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고 있죠. 이번 8월 수출 거의 40% 넘게 늘었고 일간으로 따지면 37% 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엄청나게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리고 델타 변이 터지고 있더라도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죠. 델타 변이 터졌는데 물가까지 올라요. 그런데 금리 인상 늦춰졌어. 금리 인상 때문에 자영업 죽고 서민 죽고 다 죽어요. 금리 인상에서 타격받는 거는 물론 자영업 서민도 있지만 빚을 많이 낸 사람들, 특히 자산시장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험해지는 거고 물가를 안 잡으면은 돈 한 푼 안 빌리고 잘 소비하고 잘 살던 서민들까지 전 국민이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은 무리한 빚을 낸 사람들이 타격을 입더라도, 이건 가계부채를 너무 많이 빌린 개인의 책임도 있죠. 그들이 타격을 입더라도 억제를 해야 된다, 물가를.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건데, 가계부채 터지고 집값 터지면 경제 위험이 오니까 정부에서는 안 잡을 거다, 금리 안 올릴 거다. 경제의 기억자는 알고 얘기하세요? 금리가 오르면 연체율이 낮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 올라도 영향 없다,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집값 상승한다는 사람들. 반등 가능성까지 낮으면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오른다. 연체율이 왜 떨어지냐? 더 올라가면은 1금융에서 더 못 빌리니까 2금융에서 빌려서 갚는다. 그러면서 2금융에서 빌려서 버티다가 안 되면 3금융, 2금융 3금융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비싸지겠거니 하고 갚다가 더 못 오르겠다 싶으면 터지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다. 그때도 집값 오른다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연체율 줄였는데, 터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연체율 축소됐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어때요?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슬슬 다시 올라가고 있죠. 금리 오를까봐 피가 마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에요. 미국에서 보면 어때요? 하우스, 리치, 그 다음에 캐시프로, 내쫓기는 세입자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 집주인도 세입자도 돈이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괜찮다. 그리고 핵심은 금리가 오르면 돈을 못 빌린다. 결론 뭐예요? 테이퍼링 시점 당겨졌고 9월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기에 추가로 테이퍼링이 늦었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된다, 유동성 회수가 빨라져야 되죠. 유동성 회수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금리 인상. 예전에 일본 부동산 이야기할 때 보시면은 바젤 1 8% 맞춰야 되는데 6%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8% 맞추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다. 안 그러면 은행 자체가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돼도 계속 오른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버틸 수도 있어요. 100명 중에 3, 4명만 못 버텨도 집값은 하락을 시작한다. 왜? 담합해서 왜 매물 못 나오게 만들겠어요? 똑같죠. 한두 건 그런 게 실거래가 뜨기 시작하면은 심리는 확 바뀌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건데, 올해 내에는 한 2차례 예상되고 있죠. 앞으로 얼마나 더 빨라질까?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서브프라임 수준이라고 합니다. 금리를 코로나 이전 정도로만 회복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오산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